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철강업계가 살아나려고만 하면은 악재가 또 등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전쟁과 관련된 소식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얘기였는데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해볼 거고, 원자재 쪽에서 순환의 시대가 계속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참 힘든 나날인데,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서 철강업계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 시간을 거슬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느냐, 포스코 그룹이겠죠. 당연히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산업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 회사는 제품 포장과 철강 원료를 생산하고 위탁 운영도 같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821억 원, 영업이익은 15억 원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향 산업은 아니지만은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죠. 이게 또 장기화가 될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적자 만기로 가지 않아도 참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지금 너무나 시장 상황이 힘들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영업이익만 적자만 안 나오면은 나중에 다 업황이 개선되고 나면은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왜 그러면은 철강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을 못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 말고도 오늘 터진 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원유 가격의 변동성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주요 소비처인 이제 중국의 내수 침체 얘기도 해볼 거고, 철강 관세, 그리고 환율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죠. 사실 우리나라는 섬나라라고 보면 돼요. 북한으로 위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섬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반도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대부분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가장 큰 소비를 담당하는 중국이란 시장 자체가 2022년도에 헝다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203조 원의 부채가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겪게 되면서 당연히 시장 경기도 얼어붙게 되겠죠. 그 기간 동시간에 부동산 경기가 둔화가 되면서 금리가 인상하는 모습이 계속 미국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따라간다고 중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고, 그 이후에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이 203조 원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 부분이 타격이 안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지금 도표로 보이는 게 중국의 열연 가격의 추이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철강 시장에 적용이 되니까 보시면은, 과거에 800달러 선에서 이렇게 800선에서 유지됐던 게 지금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설 경기가 죽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경설 경기가 죽고, 그러면 일자리를 대부분 잃게 되겠죠. 일자리 잃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악순환의 연속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얼어붙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타격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인데, 이제 그 미국도 실적 시즌이 다가왔죠.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미국을 선도하는 7개 기업들을 이제 나열한 건데,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3분기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분기는 오케이, 알겠어, 이럴 수 있는데 3분기 그럼 니네들 어떻게 대응할 건데, 이 얘기가 지금 엔비디아를 시작으로 해서 AI에 대한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못 오르겠다 하는 심리가 매우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익절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청산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게 신규 매수보다 적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갈 건데, 지금은 어디론가 흘러가지 않고 아직은 채권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더 뭉탱이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우리나라 제 시장에 투자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기를 망설여하는 게 환율의 문제가 좀 많죠. 환율. 자, 오늘 이제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엔캐리 청산이 대규모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대규모라고 보기에는 금리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외국인 자본들이 유출되거나 이런 건 없을 거고 한동안은 지금 1,400원 선 위에서 놀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1,360원 선까지 조금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 환율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는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지금 이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원자재를 사오는 입장에서는 쌀 때 사고 싶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을 거예요. 이게 입장이 계속 뒤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쌀 때 더 사고 싶은데 안 팔아주게 되면은 얘네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환율이 비쌀 때 팔아요. 자기들도 자국의 이득이 될 텐데, 그쵸? 이런 걸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은 원자재 시장의 얘기 또한 상당히 녹록지가 않다.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아직도 높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오늘은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얘기보다는 이 글로벌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 관세를 25% 부과를 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여러분들. 24년도 4월 달에 바이든이 슈퍼 301조를 가동을 하게 되면서 중국산 철강은 모조리 기존 대비해서 3배의 관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철강들이 대부분 팔리지가 않고 재고재선으로 남게 되는데 이 와중에 그게 우리나라로 대규모 유입이 됐을 거예요. 아마 아름아름 다 유입이 됐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철강 시장의 대부분 매출액의 반절 정도로 이제 캐파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 재고를 얼마나 빠르게 소진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의 점유율이 다시 돌아오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중국의 저가 철강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도 힘들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로 넘어갔어요. 대선이. 이것에 대한 결과는 11월 달에 나올 텐데 이 두 사람 또한 지금의 바이든이 내린 행정처분인 슈퍼 301조를 걷어들일 가능성이 거의 적다라는 겁니다. 한 번씩 훑어보면은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바이든의 뒤를 이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내렸던 행정명령에 대해서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트럼프도 자국 우선주의가 매우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장기화될 전망이 아주 높아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철강 업계가 왜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포스코 그룹 자체는 워낙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철강 원자재를 사오는 이 금액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고 수출할 때도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안 해도 될 만큼 크게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은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도록 할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